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에서 일단 숨통이 좀 트이게 됐습니다. 미중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무려 이 세 자릿수 그 관세를요,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일부 그 미국의 업체들은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통카 트럭이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거죠. 그것만 만드는 건 아닌데 그 통카 트럭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 베이직 펀이라는 장난감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장난감 회사도 지난 몇 주간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제품 수송을 중단했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물건을 현지 중국의 공장에 다 그냥 쌓아두기만 했었는데, 왜? 들여오면 관세가 막 145% 두드려 받게 되니까 감히 막 언감생심 들여오질 못하고 그냥 중국에 쌓아놓기만 하고 있었는데, 관세 유예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선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베이직 펀 측은 모든 것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 공장도 다시 돌리기 시작했고, 또 쌓아두기만 했던 그 물건을 미국으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 화물선 예약도 다시 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사지 기기 제조업체 테라바디라고 있습니다. 이 테라바디사의 그 몬티 샤르마 CEO는 일단 멈춰 세웠던 그 중국의 공장을 다시 돌리고 생산도 재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미, 중 양국은 앞으로 이제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얼마를 부과해서 145%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45에서 115를 빼면 30 남죠? 네, 그래서 30%만 이제 대중국 관세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9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125% 부과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115% 빼니까 10% 남죠. 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관세 10%만 90일 동안 부과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기업들이 뭐 견딜 수 있는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돌아간 듯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쌓아두었던 제품들을 90일 안에 서둘러서 미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90일 이후에 그러니까 90일간 유예됐는데 90일 이후에 다시 또 관세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까봐 믿을 수가 없다, 불확실하다 하니까 90일 안에 막 들여오자 지금 그런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60일도 아니고 120일도 아니고 90일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장 그 뜨거운 그 쇼핑 시즌이 언제예요? 뭐 그 땡스기빙을 시작으로 해서 연말 그 크리스마스 시즌 요때까지 이제 11월 12월 요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연말 쇼핑 시즌을 위해서 미국의 각 기업체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 게 대충 5월에서 한 9월, 9월 사이, 5월에서 한 8월, 그때 그 사이에 물건을 미리 많이 가져온다고 합니다. 연말 시즌을 대비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이 연말 시즌을 대비해서 물건을 갖고 오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90일 시간을 줬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그 현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기업의 그 실제 그 CEO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팔 걸 지금부터 90일 안에 막 들여오겠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실은 일종의 힌트를 준 거고요. 자, 90일 유예할 테니까 이때 갖고 올 거 있으면 빨리 갖고 와. 이제 이런 거죠. 자, 90일 후에 관세가 또 원위치 될 가능성도 물론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추가적인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미국의 물건을 갖다 놓자라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소비업체들은 뭐 일단은 한숨 돌리고 있으면서 또 신학기 8월, 9월 이제 신학기 준비 그리고 10월, 11월 이후 연말연시 준비 위해서 최대한 재고 비축을 위해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 이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그런 그 기업들로서는요, 서둘러서 그 제품 생산에 나서야 하는데 90일 이내에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마치고 미국으로 운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가능한 사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죠. 중국 현지에서 재료를 받아서 제품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공장들은 그나마 가능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재료를 중국으로 보내서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다시 완제품을 보내는 이런 그 공장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 아웃도어 장비 업체인 타프 텐트라고 있습니다. 타프 텐트. 미국산 원단을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원단 재료를 받아서 텐트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다시 보내는데 이런 과정을 90일 안에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145%에서 30% 정도로 낮아진 정도라면 기업들이 비용 증가분을 어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90일 동안에 그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30%가 아니라 뭐 10%로 낮춰도 뭐 90일이 넘어가야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좀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다. 30이 아니라 10%라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관세가 145에서 30으로 낮아졌어도 소비자 가격 인상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가격 인상에 대한 건 이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4월 소비자 물가 인상을 조사해 봤더니 별로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4월 달까지는. 한 2%포인트 정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2.2인가 뭐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는 뭐 평상시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니까 뭐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4월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월에 영향을 받은 건 언제 나오냐? 이제 다음 달 6월에 수치가 공개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도대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관세가 한 30% 정도라면 소비자 가격은 한 5% 내지 10% 정도 오를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30% 올랐다고 기업들이 그 30%를 전부 다 그냥 100% 소비자 가격에 그 부담시켜 버리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일정 부분 좀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또 소비자 가격을 조금 올리긴 하는데 이제 30% 관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저 한 소비자 가격은 적으면 5%, 많으면 한 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그러면 언제 할 수 있느냐? 다음 달 되면 5월 달 걸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체감할 수 있겠죠. 이번 5월 달에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5% 정도 오른 것은 체감을 못 할 수도 있죠. 한 10% 정도 오른다면 조금 느낄 수 있고요. 댓글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 인상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들었다가 가격이 오른 거 보고 아유 살까 말까 했다가 들었다 놨다를 몇 번 하는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댓글 보내주신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며칠 동안 보니까. 네, 바로 그런 것이 소비자 체감 지수입니다. 체감 지수. 자, 지금부터는 체감 지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제 마켓 또는 뭐 쇼핑몰 이런 데 가서 체감하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관세 90일 유예 합의는 많은 자영업자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에 쇼핑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물건을 미리 가져올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풀기 쉽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미-중 무역 전쟁, 무역 갈등, 이게 지난 주말에 그 예상보다 빨리 어떤 극적인 합의, 완전 합의까지는 아니었어도 예상보다 빨리 어느 정도 합의에, 그러니까 관세를 90일 유예하자라는 것도 합의에 도출된 거잖아요. 그렇게 빨리 합의에 도출이 됐다라는 것은 두 나라 모두 이번 관세 전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두 나라 중에서도 미국이 조금 더 그리고 미국이 좀 더 먼저 물러선 것이다 라는 그런 비하인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관세 합의가 있기 3주 전에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IMF 본부 건물 지하에서 그야말로 미중 고위급 비밀 회담이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회동은 시중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기자들에게 미리 알려지지도 않아서 그야말로 아무도 모른 채 미중 고위급 인사들만 조용히 만나서 그야말로 비밀 회담은 한 것입니다. 자, 관세 전쟁이 시작된 후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 간의 비밀 회담이었지만 그래도 첫 번째 회담이 그때였습니다. 지난 주말이 아니라 그로부터 3주 전 IMF 본부 건물 지하에서의 비밀 회담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제네바에서 협의를 한다라고 이제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협의를 한다라고 알렸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을 만들어 놓고 제네바 회담을 기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자, 3주 전에 있었던 당시 그 비밀 회담에서는요, 미국 측이 생각보다도 상당히 좀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고, 또 미국 측이 생각보다 좀 다급한 그런 입장으로 관세 유예를 우리 같이 하자라고, 그러니까 관세를 한 90일 동안 또는 그 이상 유예하는 기간을 우리 서로 다 같이 갖자라고 주장한 반면에 중국 측은 145%라는 폭탄 같은 관세에서 뭐 10%, 20% 뭐 그렇게 내리면서 뭐 생색내는 그런 합의는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 할 필요도 없다라고 좀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파격적으로 관세를 내리면서 유예 발표를 한다면 모를까 뭐 1, 20%, 2, 30% 내리면서 그러니까 145가 이미 너무 높으니까 거기서 30%포인트 깎는다고 해봐요. 115니까 뭐 그런 식의 뭐 30%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할 거면 우리는 별로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중국 측은 다소 좀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후문입니다. 심지어 중국 측의 그 회담 대표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되는 밥은 천천히 익어도 좋다. 라는 중국식 속담까지 제시하면서 미국 측에 애를 태우게 했다라는 그 후문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적당히 익었어도 마지막에 제대로 뜸을 들여야 정말로 맛있는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뭔 말인지 이해를 하죠. 우리가 실제로 그 밥을 지을 때도 뜸을 잘 들여야 그 정말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가끔 가다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야, 너는 뭐 이렇게 뜸을 들여?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시중에서 우리가 이제 쓸 때 쓰는 말이지만 진짜로 밥을 맛있게 할 때는 뜸을 제대로 잘 들여야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중국 대표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익어도 된다. 우리는 급히 서두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이랍니다. 이런 그 중국 측의 태도를 본 미국 측의 대표단들이 좀 놀란 거죠.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파격적인 걸 제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는데 해서 정말 밥을 맛있게 하는 뜸을 좀 들일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해서 145%를 30%로, 125%를 10%로 뭐 이런 식으로 낮춘 수 있는 좀 드라마틱한 숫자가 나오게 됐다라는 후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양국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충격에 직면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고용률 급감. 왜냐하면 중국의 공장들이 막 서버리니까 직원들이 다 그냥 해고되잖아요. 그래서 고용률 급감이라는 그런 충격에 직면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양국이 90일간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90일간의 시간 동안 정말 뜸을 좀 잘 들여서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 좀 협력하는 그런 차기 회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뜸을 제대로 들여서라도 좀 천천히 제대로 들여서라도 맛있는 밥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네, 북한의 그 사이버 요원들, 북한의 그 IT 수준이 상당히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무슨 뭐 컴퓨터가 보급률이 절대 뭐 높은 것도 아니고 뭐 거의 후진국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또 컴퓨터만 특화돼서 인재를 기르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몇백 명
뭐 몇천 명, 요 정도 규모의 인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컴퓨터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무슨 해킹 실력 이런 것만 여하튼 그런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이요. 미국인의 신원을 도용해서 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 일자리를 얻어서 외화벌이를 시도하는 사례가 지금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는 미국의 정보 보안 인력이 뭐 가뜩이나 부족한 데다가 또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가 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미국에 그 컴퓨터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정보 보안 인력이 왜 부족할까요? 네. 그 정도 실력이 되면 뭐 구글이나 무슨 애플이나 페이스북 막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기업으로 다들 가는 거죠. 왜? 돈 많이 주니까요. 그래서 국가에 관련된 국가 보안, 안보 이런 것에 대한 인력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원격 근무를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 북한의 사기 행위가 가능해진 겁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맨디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찰스 카머컬이라는 그 CTO 기술 총책임자 CTO는 포춘 500대 기업의 많은 그 보안 책임자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내가 얘기를 나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북한의 IT 인력을 속아서 고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은 실제로 그 미국에 존재하는 그런 실제로 있는 그런 사람들 미국인들의 소셜 넘버, 뭐 여권 정보, 또 신분증 정보, 또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신원을 사칭하고 또 가짜 프로필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짜 신원은 한 수천 개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짜 신원의 배후에 있는 그 북한 사이버 요원들의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가짜 신원을 이용해서 그 연봉이 센, 보수가 후한 그런 IT 기업 중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데만 골라서 이제 컨택을 합니다. 이들은 일단 서류를 보내서 하게 되죠. 서류 면접을 보죠, 일종의. 그래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뒤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직접 무슨 뭐 실리콘밸리까지 가지 않아도 어차피 재택근무할 거니까 직접 실리콘밸리까지 오라고 안 하고 이 화상으로 면접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 면접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그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이 사칭하는 피해자의 외모, 음성을 똑같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내서 면접을 그렇게 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IT 실력이 뛰어난다라는 그 면접관들도 고스란히 싹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을 했다. 그런 사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은 그 재택근무 취업에 성공을 하면 실제로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 자기 집이나 또는 중국의 모처 등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회사로부터 이제 업무용 랩탑,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받죠. 이걸 갖고 이제 일하라고. 그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노트북은 미국에서 작동하도록 미국에 놔둡니다. 왜? 그 IP 애드레스를 보면 압니다. 이게 미국에서 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그 컴퓨터, 랩탑, 노트북은 미국에 놔둡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 중국이나 북한 모처에서 그 컴퓨터, 미국에 놓아둔 그 랩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뭐 해킹도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 과정에서 그런데 하나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미국의 모처에 그 랩탑을, 노트북을 놓아두고 켜놓고 있는, 그래서 이제 잘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돈을 받고 미국 내 주소를 빌려주는 미국인들이 협조를 하면서 이들은 한 집에 여러 대의 노트북을 설치해 놓고 가동을 시키는데 이런 시설을 랩탑 팜, 랩탑 농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이제 그렇게 속이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북한 사이버 요원들, 그들이 갖다 놓은 랩탑만 쫙 있는 거죠. 방 하나에 그냥 몇십 대씩. 그래서 랩탑 농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랩탑 농장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북한에 협력하면서 돈을 받는 내부 배신자들인 셈입니다. 미국인의 신원을 도용해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그런 수법으로, 그러니까 재택근무,
그런 수법으로 북한 사이버 요원이 벌어들이는 돈은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북한 요원 한 사람당 연봉은 보통 한 30만 달러 정도는 됩니다. 30만 달러는 뭐 실리콘밸리로 치면 뭐 대단히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따지면은 꽤 되는 연봉이죠. 이런 걸 북한 그들은 사이버 요원들은 중국이나 북한 모초에 있으면서 이 돈을 받아들이는 것,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북한 전체의 수입은 연간 수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돈은 대부분 북한의 무기 개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김정은 일가에게, 김정은 개인 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맥도널드가 올여름 최대 37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채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발표하는 그 장소와 시간 이게 조금 좀 그렇습니다. 맥도널드는요, 오하이오주의 한 매장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 매장에 연방노동부의 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맥도날드는 37만 5천 명의 채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처절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조 얼링거 맥도날드 미국 사장은 회사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윈윈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하면서 연방노동부 장관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앞으로 2년간에 걸쳐서 또 신규 매장 한 900개 정도를 미국에 새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맥도날드는 그 최근에 그 좀 매출 감소가 있어요. 그런데 매출이 이렇게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대거 늘린다라고 말했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데는 워낙 그 직원들의 인앤아웃이 심해서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직원들이 워낙 많아서 그 나가는 직원들만큼만 신규 채용을 해도 사실은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뭐 37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어차피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새로 채워야 되는 뭐 그런 인원이다라는 것이죠. 자, CNN은 지난달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가 17만 7천 개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맥도날드의 이번 채용 규모 그 발표는 그래도 꽤 되는 액수다, 되는 규모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려 애쓰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애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맥도날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햄버거도 좋아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냥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드시는 거 참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그 한 맥도날드 매장에 직접 가서 그 프렌치 프라이스를 튀기고 또 드라이브 스루에서 뭐 주문을 받는 그런 모습도 연출하기도 했었죠. 어찌 보면 뭐 그런 모습을 연출한 거에 대한 맥도날드의 뭐 은혜 갚음이랄까? 뭐 그런 행사가 한번 이번에 있었습니다. 네,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IRA 상의 전기차 세액 공제 조기 종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그 생산 세액 공제 혜택을 그동안 받아온 한국의 배터리 업계도 때문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터리 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전기차가 그렇게 세액 공제를 받으면 우리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내년 말에 폐지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세액 공제 시한을 당초 2032년 말로 돼 있던 걸 2026년 말, 내년 말로 앞당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생산 업체가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 대를 넘으면 그 20만 대 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뭐 내년이 안 되더라도 세액공제 그것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또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자, 그 단서까지 적용해 본다면 세액공제 종료가 내년 말이 아니라 올해 말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올해 말이 되면 이미 전기차 20만 대 이상 생산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세액공제가 올해 말에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기차 사실 분들이 있으면 좀 빨리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네. 일단 이 조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시행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당이자 다수당인 그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확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확정될 경우에는 전기차를 살 때 부담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소비자들 업체 또 소비자들 그리고 배터리 업체 등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살려고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고 물품 시장이 유례없는 황금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것도 중고라 그러면 뭐예요? 흔히 우리가 옛날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남이 입던 옷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 우리 이제 한인 그 1세의 마인드로 보면은 별로 안 좋아하죠. 사실은 남이 입던 옷을 입기 뭐 저부터도 남이 입던 옷 뭐 입고 싶어 하지 않죠. 누가 뭐 남이 입던 옷 입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 물품 시장이 요즘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뭐 중고 그 물품 특히 이제 남이 입던 그런 옷을 뭐라 그랬어요? 구제품 그랬잖아요. 뭐 구제품이라고 불렸던 그 중고 물품 거래는 지금은요, 미국에서 최근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어떤 친환경 의미와 함께 왜 남이 입던 거, 남이 쓰던 거를 내가 쓰면 새로 물품을 만들어 새로 계속 신상품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환경적으로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친환경 의식,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 합리적인 소비 추세 등등의 트렌드를 타고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최대 중고 거래 플랫폼인 스레드업의 그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 중고 시장 규모가 2023년에 440억 달러였는데 2028년이 되면 730억 달러로 거의 배로 확장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의류 소매 시장 성장세로 본다면 일반적인 신상품 의류 시장의 성장세보다는 7배 빠른 성장세입니다. 이 중고 물품 의류 성장세가. 앤서리 마리노 이 스레드업 대표는요, 이 중고품 구매가 이제는 소비 운동의 하나의 형태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라면서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이 변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프라인 중고 매장 역시 부활을 넘어서 호황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41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에 있는 버팔로 익스체인지라는 중고 의류 매장은 지난해 연 매출 무려 1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버팔로 익스체인지의 대표 레베카 블락은 과거 중고 의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선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 이제는 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중고 물품 의류를 사서 내가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을 표현하는 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새 의류든 또는 남이 좀 얼마 정도 입었지만 아직까지 깨끗한 거를 내가 입는 것이든 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트렌드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원인을 바로 트렌드의 변화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시장을 분석하기도 하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 소비자들이 이 중고품 구매를 의식 있는 소비, 정말 의식 있는 소비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패션 산업이 주요 환경 오염원의 하나다라고 또 일각에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옷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화학물질, 그다음에 뭐 염색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것이 사실은 뭐
뭐 화학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옷을 입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입기 싫어서 뭐 버리게 되면 뭐 남들이 내 옷을 물려받아서 입지 않는 한 중고 물품으로 내가 팔지 않는 한 그냥 버리게 되면 이게 썩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나일론 뭐 이런 것들이 썩지도 않으니까 이제 지구 환경 오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류다. 이런 인식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물품, 중고 의류를 내가 구입을 해서 입는 것은 정말 친환경에 내가 가장 기여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이런 인식 전환은 저는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내가 100% 동참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의 그 생각은 정말로 리스펙트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과거에 그 한국에서는요, 뭐 중고 청바지 같은 걸 사면 뭐 구제품이다라고 이제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런 구제품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중고 물품 시장. 앞으로 미국에서 성장 전망이 또 가장 좋은 영역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세운 가상화폐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세운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뉴욕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그리고 차남 에릭 트럼프 이 두 형제가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나스닥 상장 계획을 엊그제 공개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이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지난 3월 말에 가상화폐 인프라 기업 헛8의 그 비트코인 채굴 분야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이제 출범한 그런 회사입니다. 3월 말에 출범했으니까 이제 뭐 2달도 안 된 회사예요. 그런데 2달도 안 된 회사가 어떻게 나스닥에 상장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우회 상장에 있습니다. 우회 상장.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내가 인수하면서 거기다 그냥 얹혀서 같이 상장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죠. 네.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을 하게 됐다라고 이 두 형제는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세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됐으니 그 주식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회사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주가가 오를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그 주가를 갖고 있는 그 두 형제는 당연히 자산이 올라갈 거고요. 또 그들의 자산이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복해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복해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회사에 투자를 한 큰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몰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보면요. 트럼프 가문과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홍보 문구를 써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네트워크 영향력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써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네트워크 그 연계. 그건 뭐예요? 대통령을 은밀히 대통령 아들들이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은밀히 강조하는 그 홍보 문구가 그 회사 웹사이트에 대놓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청력 손실. 이게 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까지 아니어서 조금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청력 손실을 잘만 좀 개선하고 컨트롤해도 우리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청력 손실을 보청기 등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적절히 개선을 하면 노인층의 그 외로움과 사회적인 고립 등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 그로스먼 의대의 니콜라스 리드 이 교수팀은요, 노인들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청력 치료를 통해서 청력이 좋아지면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드 교수는 노령층이라도 청력을 회복시켜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면 그들의 그 사회적인 삶이 풍요하게 지는 것을 발견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또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내 그 노인의 4분의 1 이상이 다른 사람과의 그 접촉을 거의 하지 않거나 또는 뭐 약간 안 하거나 또는 완전히 안 하거나 여하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층의 4분의 1이. 그리고 노인층의 3분의 1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전문가들은 그 노인들의 이런 사회적인 고립이 부분적으로는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는 그 청력 손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력이 왕성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활동도 이제 왕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청력이 이제 많이 그 소실돼서 보청기를 꼈는데도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보청기를 안 끼고 뭐 다니면서 뭐라고 자꾸 뭐 이런 상황이 내가 되면 사람들 만나는 데 잘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청력 손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한 노화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그 하나의 사회적인 연결을 더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청력 치료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이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유지하는 그 사회적인 관계, 연결 관계망에는 가족 관계, 무슨 친구 관계, 더 나아가서 지인 관계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연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연결 속에서 청력 손실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깊고 청력 치료를 받은 사람이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더 질 높은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자, 리드 교수는요, 나이가 든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삶의 질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인 고립 해결을 위해서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청각 치료를 받거나 여하튼 또 메디케어로 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청력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청력 치료 그런 그 지원, 의학 예산 그런 것을 좀 의료 예산 더 많이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력 손실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이제는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청력 기능 잘 유지해서 잘 듣는 오늘 하루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